중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한국 쿠웨이트 경기를 보고 긴급회의. 현재 중국 아시안게임위원회에서 한국이 쿠웨이트 9대0 승리 이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체적인 이유가 알려지자 전 세계가 조롱하고 나서는 모습인데요. 현재 중국에서 왜 한국에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중국인들의 축구 열정을 다소 과소평가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별다른 이유가 아닌 중국이 축구를 잘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이 탁구에 열정이 있다, 좋아한다 라고 하면 누구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탁구를 잘 치는 나라이니 탁구를 좋아하는 그들의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탁구에서 금메달 못 따면 자존심을 상해하고 심지어 난동을 부리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국가대표가 축구를 못하더라도 축구에 대한 열정은 유별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월드컵 예선 때 베트남전에 패배하자 TV를 부수고 난리를 부리는 장면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월드컵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 때에도 중국인들은 자국 대표팀이 없었지만 월드컵을 위해서 대거 카타르에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적어도 카타르 경기장의 대부분이 중국이 건설했다며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자부심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을 축구를 통해서 중국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자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데 아무리 비싼 감독을 들여와도 실패했습니다. 히딩크는 물론이고 리피 감독을 연봉 300억가량 지급했으나 역시 모두 실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야 한다는 방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중국은 새 감독을 영입하고 배수의 진을 치면서 반드시 이번에 메달을 따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어제 아시안게임위원회가 열리면서 특단의 대책까지 세웠습니다. 일단 중국은 인도를 5대1로 이기면서 고무되었고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 중국 일부 팬들은 한국 경기장에 찾아와 짜요 쿠웨이트를 외치고 응원했습니다. 물론 전반 4대0 이후에 대부분 중국인은 그냥 경기장을 떠나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만 피한다면 우승이 가능하다며 어떻게든 우승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회의를 긴급 소집했으며 매우 특별한 규칙을 새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나라들은 이러한 중국의 결정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 비판을 한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초유의 황당한 결정은 한국팀에도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중국에서 반드시 한국 대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우승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축구는 동북아시아 수준이 비슷하다며 한국, 일본에 이어 중국이 1, 2, 3위를 하고 있다면서 중국 축구를 한국, 일본과 동일선상에 놓으며 동북아시아의 축구 3강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02년 월드컵에서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처음으로 나가봤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도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기도 하니 중국에서 그러는 것이 완전 억지는 아닙니다만 문제는 동남아시아의 시선은 중국을 한국, 일본의 상대가 아닌 자신들과의 경쟁팀으로 봤습니다. 특히 베트남, 태국 등은 중국을 곧 격파할 것이라고 중국을 벼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러한 자존심을 떠나서 중국 정부, 공산당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나는 축구광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중국은 월드컵 본선에 1회밖에 못 나갔습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은 현재 중국의 축구 굴기가 시작된 시진핑 주석의 한마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이 정말 축구광이라면서 중국 축구가 세계를 지배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시진핑이 정말 축구광인 것은 영국 방문 시에 맨시티 구단을 찾아 아구에로와 사진도 찍은 것에서 나오며 2015년 당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맨시티 구단의 펍에서 맥주까지 마시며 중국 축구 굴기를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동북 공정을 하는 것처럼 이는 중국에서 축구 공정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일단 초등, 중학교 등의 축구를 아예 필수 과목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축구 학교도 중국 전역에 2만 개를 개설해 청소년들이 대거 축구에 가담하도록 했습니다. 유소년 풀을 최소 10만 명을 만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인재가 많은 국가로 양성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2013년 당시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총 5천만 명이 축구선수로 등록되기를 바란다며 의지를 불태웠고 본인이 직접 공까지 차보이면서 중국의 축구 굴기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소위 돈과 인구발로서 축구를 지배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중 가장 많은 재정을 중국 축구 리그에 쏟아부어버렸습니다. 즉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시한 이상 상당한 금액을 프로축구 흥행에 쏟아붓는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 프로리그 최상위 연봉 선수들을 보면 한때 100억 원 이상을 받을 정도로 최고 수준이었죠. 중국 축구 구단들은 정부의 보조금도 받고 무리하게 회사의 재정을 연봉으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축구 굴기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났으나 아무 발전이 없었고 중국 정부가 막대한 세금 등으로 돈 잔치만 했고 실제 중국 축구 실력은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방정부 역시 자신의 지방 이름을 딴 프로축구 구단에만 막대한 지원을 해줬을 뿐이고
정작 애초에 진행하기로 한 유소년 시스템은 하나둘 내팽겨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축구 굴기를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왜 유독 유소년 시스템을 등한시했나 모르겠는데요. 이는 중국에서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오랫동안 육성하는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이 축구처럼 반도체 굴기를 십수년간 해도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자본 집약적 사업이긴 하지만 노하우가 오랜 기간 반드시 축적되어야 하는 어려운 첨단 산업입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는 달리 눈에 보이는 성과가 금방 안 나오니 중국은 계속 이를 엎어버린 것이죠. 중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장 화려한 프로축구만 활성화했지 실제로 인재를 키우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은 많은 축구 유학파들을 비롯해 규모는 중국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내실 있게 인재를 키웠고, 열정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재능을 보이면 해외 유학도 적극적으로 시켜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과 중국의 실력 차이는 이런 데서 기인됐고, 중국은 망연자실한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 때문에 축구가 망했다면서 강력 비판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시진핑 정부는 이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홈에서 승부를 보자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일단 인도를 5대1로 이기자 한번 해볼만 하다는 여론이 나왔고, 이번에야말로 중국이 아시아에서 자존심을 회복할 만한 때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쿠웨이트를 9대0으로 이겨버리며 아시안게임에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이천수는 7대0으로 이길 걸 예상했는데 말 그대로 한국팀이면 가능했다고 예언한 게 맞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U20 월드컵 준우승 멤버로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멤버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U20 멤버들은 현재 국대보다 한 단계 위라고 평가받는 것이 유소년 키즈들이기 때문이죠. 한국 부모들의 지극정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유학시키고 키운 아이들 중에 가장 잘하는 이들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에서는 골치가 아픈 상황인데 바로 여기서 특단의 대책까지 발동한 겁니다. 그들은 축구와 야구 등에서 VAR, 즉 비디오 판정을 아예 이번 대회에서는 없애기로 결정한 겁니다. 도쿄올림픽이나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도입한 VAR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진적 발상인데요. 하지만 중국이 이러는 것도 단순하죠. 자신들이 우승해보자 혹은 메달을 따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피하기 위해서 심판을 매수하고 조작할 가능성도 커지며, 혹은 한국을 만난 경우에는 소림 축구 등을 통해서 한국팀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황선홍호는 지난 중국과의 평가전에서 부상으로 선수들 2명 이상을 손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국 현지의 본게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팀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국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고 전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VAR을 쓰지 않고 심판을 매수하더라도 그건 실력 차가 별로 나지 않을 때 유용한 것이며, 한국이 압도적으로 실력으로 다득점을 한다면 그러한 전략이 전혀 소용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가운데 중국의 깊은 태클 등을 피하고 무조건 부상에 유의해야 결승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강인 등 유럽파는 아시안게임 이후 PSG에서 주장 경쟁을 하고 챔스에서 뛰어야 하므로 더욱 주의하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 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중국이 알아서 베트남 등에게 패배해서 중간에 만나지 않는 그림이겠죠. 이와 같이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금메달을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중국에서는 한국 때문에 VAR도 없애는 등 자신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블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